자, 일단 포토샵을 좀 열어주세요. 포토샵에서 파일에 뉴 잠깐만 열어볼게요. 파일에 뉴. 파일의 뉴는 새 창을 만드는 건데 와이드가 너비, 하이트가 높이예요. 그리고 요 옆에 보면은 단위가 있는데 단위는 보통 우리가 화면상으로 작업을 하거나 화면에 띄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픽셀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와이드는 제가 800픽셀 정도로 일단 설정해 볼게요. 요거는 그냥 임의로 설정한 거예요. 하이트는 높이인데 저는 한 600 정도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밑에 리솔루션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해상도라고 보시면 돼요. 해상도는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화면상으로 작업을 할 때는 72픽셀을 기본으로 두어요. 그래서 72픽셀 per 인치로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 출력용이다. 그러면 리솔루션이 예를 들어 고해상도 정도인 300픽셀 요 정도로 이제 맞추게 됩니다. 지금은 영상 작업이니까 72픽셀 per 인치로 두시면 되겠어요. 자, 컬러 모드. 컬러 모드는 기본이 RGB 컬러. RGB 컬러가 빛의 삼원색이기 때문에 보통 요 RGB 컬러로 작업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인쇄용이다 라고 했을 때는 CMYK 컬러를 쓰게 돼요. 근데 작업을 할 때 RGB 컬러 같은 경우는 필터 효과도 자유자재로 넣을 수가 있지만 CMYK 컬러 같은 경우는 필터 효과도 제약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출력용이다 라고 하더라도 RGB 컬러로 먼저 작업하다가 CMYK 컬러로 변환을 하는 형식으로 많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컬러 모드는 RGB로 두시면 돼요. 그레이스케일은 무채색이었고 비트맵은 흰색, 까만색 이렇게만 쓰는 거였죠. 그래서 컬러 모드는 RGB 컬러. 자, 백그라운드 컨텐츠. 이게 뭐냐면 배경 색깔을 말하는 건데요. 기본은 흰색.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트랜스퍼런트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배경색으로 채우겠다라는 거고 트랜스퍼런트라는 거는 아무것도 채우지 않겠다. 즉 투명한 배경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흰색으로 놓을게요. 자, 요렇게 일단 세팅해 주셨다면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흰색 창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색상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할 건데요. 툴박스의 하단쯤에 보시면 색종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모양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요 위쪽에 엎어져 있는 요 사각형, 요게 이제 전경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경색을 만약에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꾸고자 한다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컬러 피커라는 창이 뜨게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상은 여기서 여기 보면 색깔 스펙트럼이 있죠. 이 컬러 스펙트럼에서 내가 원하는 색상 톤을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보면 색상 톤이 바뀌었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찍어주시면 이 부분에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약간 밝은 색깔을 원한다면 이 근처의 색깔을 찍으면 약간 이렇게 밝은 색깔이 나올 거고 순색을 원하신다면 이 위쪽을 찍으시면 이제 순색깔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색깔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색깔이면 OK 이렇게 눌러서 설정을 하시면 되세요. 색상은 간단하게 색상 스펙트럼을 먼저 고르고 그 다음 원하는 색상을 찍어주시면 색상이 변경이 됩니다. 그 외에도 HSB 또는 RGB 이렇게 컬러의 값을 직접 지정해서 원하는 색상을 넣을 수 있도록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상들마다 원래 색상의 값이 있거든요. 그 값을 여기다가 입력해서 넣으면 원하는 색깔을 딱 정확하게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마음에 드는 색깔 한번 골라보세요. 그리고 고르셨다면 OK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전경색의 색깔이 바뀔 거예요. 자, 색상을 변경하실 때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패널이 있죠. 여기 컬러 패널에서 RGB 값을 이렇게 조절해서 색상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 스펙트럼에서 색깔을 직접 찍어서 바꿀 수도 있으시니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요 컬러 옆에 보면 스와치스라는 패널이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팔레트 같은 거예요. 여길 누르면 여러 가지 색상들이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 마음에 드는 색상을 여기서 고르실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요, 내가 어떤 색상을 마음에 들어서 저장을 해놓고 싶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컬러 피커에서 색깔을 내가 골랐는데 이 색깔을 내가 자주자주 쓰고 싶어요. 그러면 Add to Swatches라고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스와치스 패널에 이렇게 등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주자주 쓰는 색깔은 여기 있는 팔레트에 넣어놓고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색상이 마음에 안 들면 선택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버려지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스와치스 패널까지 한번 가볍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 이 밑에 색깔을 한번 바꿔볼 건데 이 밑에 있는 요 깔려져 있는 요 색깔, 얘를 배경색이라고 불러요. 포토샵에서는 그냥 두 가지 색깔을 선택해 놓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색깔이 앞 전자를 따서 전경색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색깔이 뒤 배자에서 배경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름은 기억하시기 쉽지 않을까 합니다. 자, 배경 색깔도 똑같이 컬러 피커는 내 맘대로 색깔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경색과는 조금 다른 그냥 마음에 드는 색깔 아무거나 선택해 보세요. 자, 색깔을 선택을 하셨나요? 뭐 어려운 거 없었죠? 그러면 전경색과 배경색은 어떤 정도로 활용이 되어지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전경색으로 내가 여기 있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색깔을 채우고 싶다 라고 할 때는 Alt랑 딜리트를 한번 눌러보세요. Alt, 딜리트. Alt, 딜리트는 전경색으로 색을 채울 때 쓰는 명령이에요. Alt, 딜리트, 전경색으로 채우기. 만약에 내가 배경 색깔로 색깔을 채우고 싶다. 이럴 때는요. 컨트롤 딜리트를 눌러볼까요? 컨트롤 딜리트는 배경색으로 색깔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Alt, 딜리트, 컨트롤 딜리트. 전경색으로 색깔 채우는 거, 배경색으로 색깔 채우는 거 기억해 두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280페이지에 같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저희 책에서는 280페이지 하단에 컬러박스 관련해서 적혀 있어요. Alt 딜리트는 전경색 채우기, 컨트롤 딜리트는 배경색 채우기.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툴박스에 화살표가 혹시 보이시나요? 이 지금 사각형 양옆에 요거 사각형 위쪽에 약간 꺾어져 있는 화살표가 보일 텐데요. 요거는 전경색과 배경색을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뀌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전경색과 배경색은 포토샵에서는 까만색이 전경색, 흰색이 배경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기본 컬러로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위쪽에 보시면 여기 지금 까만색, 흰색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까만색,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버튼이 보일 거예요. 요거는 기본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경색과 배경색이 이렇게 기본 색깔로 까만색, 흰색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았어요. 어렵진 않죠? 자, 색깔을 내가 만약에 원하는 색깔을 골랐어요. 이때 내가 만약에 다시 처음으로 기본 색깔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단축키는 D. D가 디폴트잖아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전경색, 배경색 순서를 바꾸고 싶을 때는 X를 누르면 전경색, 배경색이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내가 색깔을 두 가지를 좀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네는 단축키 외우기 좀 힘들면요. 여기서 그냥 고르셔도 돼요. 근데 Alt, 딜리트, 컨트롤 딜리트는요. 안 외운다라고 친다면 에디트에 필로 채우는 거예요. 힘들겠죠. 그래서 Alt, 딜리트, 컨트롤 딜리트는 좀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배경색을 흰색으로 채워보실래요? 일단 배경색을 요거 첫 번째 거, 요거 사각형 까만색 흰색 이걸 눌러서 정경색 배경색 기본으로 바꿔놓은 상태로 배경색으로 색깔을 채울 거니까 컨트롤 딜리트를 누르면 배경색으로 색깔이 채워져서 흰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전경색의 색깔을 다시 좀 바꿔볼까 하는데요. 여기 포어그라운드 컬러 전경색을 클릭하시고 원하는 색깔로 일단 한번 골라볼까요? 먼저 고르실 때는 스펙트럼에서 색깔을 고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톤의 색깔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색깔을 여기서 클릭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해 보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툴박스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보시면은 분 모양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걸 이제 브러쉬 툴이라고 합니다. 자, 브러쉬 툴을 한번 골라 보실래요? 자, 분 모양의 브러쉬 툴을 눌렀을 때 옵션 바가 있어요. 이 위쪽에 옵션 바에서 이 부분이 브러쉬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가 저는 지금 400픽셀로 되어 있어서 좀 조절 좀 할게요. 자, 브러쉬의 크기, 사이즈를 조절을 하고요. 한 5픽셀 정도로 맞춰볼까요? 5라고 적으셔도 되고 스펙트럼을 직접 조절해도 되고요. 자, 여기 이 밑에 보면은 브러쉬의 종류들을 고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이 옆에 왼쪽 상단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거는 가장자리가 부드러운 브러쉬예요. 요걸 한번 골라 볼게요. 소프트 라운드라고 되어 있죠. 자, 끌어서 이렇게 그려보면은 5픽셀 주니까 좀 작구나. 10픽셀 정도 해볼까요? 그려보시면은 가장자리가 이렇게 좀 흐려진 거 보이세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브러쉬가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마우스를 끄는 대로 이렇게 그려질 건데 똑바로 안 끌면 찌글찌글 이렇게 그려져요. 네, 맞아요. 자, 이번에는 요거 옆에 있는 요 브러쉬를 골라 보실까요? 얘는 가장자리가 부드러운 브러쉬라면 얘는 가장자리가 반듯한 브러쉬예요. 이렇게 골라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부드러운 브러쉬랑 같이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처리가 되는 브러쉬, 얘는 이제 가장자리가 반듯한 브러쉬예요. 자, 이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 여기를 골랐을 때 하드니스라는 게 보일 거예요. 하드니스가 0%죠. 즉 가에 이제 단단하게 되어 있는 부분, 요 가장자리가 부드럽냐 아니냐는 요 하드니스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브러쉬를 일단 마음에 드는 브러쉬 한 개를 골라주시고요. 끓을 때 얘가 이렇게 삐뚤빼뚤해지죠. 똑바로 그리면은 물론 똑바로 그리면 되긴 하겠지만 이게 잘 잡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반듯하게 그리실 땐 어떻게 그릴 거냐면 Shift를 누르시면서 그려보세요. 그러면 반듯하게 이렇게 선이 그려져요. 뭐 수직으로 하든 수평으로 하든 반듯하게 그려집니다. 만약에 선을 긋고 그 다음 선을 그리려고 하실 때는 마우스 Shift는 먼저 떼세요. 그리고 마우스를 먼저 찍으면서 Shift를 누르시는 거예요. 만약 Shift를 누른 상태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Shift는 떼신 상태로 마우스를 먼저 누르면서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반듯하게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옆에 이 옵션은요, 브러쉬에 대한 옵션을 설정하는 건데 이 부분은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요 옆에 보시면 오페시티라고 보이세요? 이 오페시티는 불투명도예요.
100%는 굉장히 진하게 그려지는 거라면 오페시티를 한 50 정도? 뭐 더 낮추실 분은 더 낮추셔도 돼요. 한 50% 정도 맞춰놓고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은 색깔이지만 연하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색깔이 투명하게 된 거기 때문에 색상이 이렇게 겹쳐지면 그 겹쳐진 부분은 더 진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덧칠을 할 때라든지 여기 보면은 애기 얼굴에다 볼터치 해줄 때 있어요. 그런 때는 오페시티를 약간 연하게 해서 부드럽게 그렇게 볼터치를 해줍니다. 그 옆에 오페시티 조절해 보세요. 오페시티 값이 원래는 100%일 건데 이 값을 낮춰놓으면 흐리게 칠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잠깐만 밑에 인터넷 창을 들어갈게요. 뭐 강아지 해볼까? 강아지라고 쳤어요. 그러고 우리가 이미지를 잠깐 가져올 거라 이미지를 눌러볼게요. 이 중에 아무 강아지나 좀 귀여워 보이는 애 한 녀석만 좀 데리고 와보죠. 뭐 다 귀엽기는 합니다만 아무거나 하나만. 자, 강아지 그림 하나 고르셨어요? 달리 강아지가 귀엽긴 하더라고요. 저는 얘가요 원래는 유기견이었는데 인스타 스타예요. 인스타그램 스타가 돼서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강아지 중에 하나예요. 자, 어쨌든 SNS 스타 강아지라고 돼 있죠? 자, 강아지 사진을 그냥 하나 고르셨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이미지 복사를 잠시만 해볼게요. 물론 이거는 나중에 내가 찍은 핸드폰의 사진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잠깐 포토샵으로 와서 파일에 뉴, 여기선 화이트 하이트를 따로 고칠 필요 없었어요. 우리 예전에 날의 사진 다리 늘려볼 때도 했었던 예제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사진을 복사하면 사진의 사이즈대로 요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케이. 그 다음 컨트롤 V를 하면은 이렇게 강아지 사진을 가져올 수가 있죠. 네, 컨트롤 V는 붙여넣기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볼터치를 할 거면 색깔을 좀 골라봐야겠죠? 여기서 컬러는 볼터치에 어울릴 만한 색깔로 골라주시고 오케이. 가급적이면 레이어를 하나만 추가할게요. 여기 레이어 부분을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종이가 접혀 있는 모양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면 새 레이어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어디냐면은 오른쪽 하단 보시면 레이어스 패널 보이시죠? 레이어스 패널 하단에 보면은 종이가 접혀 있는 모양이 하나 있어요. 요게 새 레이어예요. 요거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위에 레이어 2라고 레이어가 따로 생겨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강아지한테 이제 볼터치를 할 거라 브러쉬 크기를 일단 적당한 사이즈로 좀 조절할게요. 지금 10픽셀이라고 했을 때 한 요 정도 동그라미 크기 정도인데 약간 좀 작은 것 같아서 조금만 저는 사이즈를 키울 거예요. 이 정도? 한 20픽셀? 뭐 이거는 사진마다 다를 거니까 보시고 이렇게 동그라미 올려놓으시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보이거든요. 이거 보고 조절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오페시티는 100%로 해놓고 한번 이렇게 볼터치를 해보겠습니다. 고 컨트롤 알트 Z 예전으로 잠깐 돌아갈게요. 이렇게 해도 볼터치가 귀엽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볼터치를 너무 길게 그렸다 또는 잘못 그려서 여기 이렇게 찍 그어졌다 그럼 이걸 지워야 되잖아요. 지우는 거는 브러쉬 밑에 보면은 이렇게 딱 지우개 모양으로 생긴 애가 있어요. 이걸 지우개 툴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지우시면 돼요. 자, 조절해 보셨어요? 이렇게 그려 보셨어요? 그러면 아까 오페시티라는 게 브러쉬 자체에도 있었죠. 이 오페시티를 낮춰서도 한번 끌어 보시면은 색깔이 좀 연하게 나오는 거 보이세요? 브러쉬의 오페시티는 브러쉬의 그 투명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브러쉬를 연하게 선을 긋고 싶다 라고 한다면 브러쉬를 선택하시고 오페시티를 적당하게 내가 원하는 정도로 놓고 이렇게 볼터치를 하시면 귀엽게 디자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브러쉬 자체에도 오페시티가 있지만 레이어 자체에도 오페시티가 있어요. 그래서 얘 레이어가 레이어 2로 돼 있으면 못 알아보니까 얘 이름을 따닥 클릭해서 일단 볼터치라고 제가 이름을 줄게요. 그리고 이 오페시티라는 값을 낮춰보면은 이렇게 볼터치가 흐려지는 거 보이세요? 너무 흐려졌으면 적당하게 높이면 볼터치가 다시 진해지죠. 오페시티가 0일 때는 불투명해지니까 아예 안 나타날 거고요. 오페시티를 연하게 놓으면은 연하게, 세게 놓으면은 불투명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브러쉬에도 물론 이렇게 오페시티가 있지만요. 만약에 지금 그냥 간단하게 주실 때는 이렇게 레이어 스패널의 오페시티로 조절해서 맞추시는 것도 레이어 자체의 그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거라 편하실 거예요. 자, 레이어를 추가하실 때는 여기 있는 이 종이 접힌 모양을 누르면 레이어가 추가가 돼요. 그리고 레이어 이름이 레이어 1, 레이어 2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가 나중에 못 알아봐요. 헷갈려요. 지금 보시면 볼터치 넣은 것도 볼터치 그림이 썸네일로 보여지지 않다 보니 되게 좀 잘 안 보이다 보니 만약 볼터치라고 안 적어 놓으면 나중에 찾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름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요 레이어 2번이라고 지금 새로 만들어진 레이어가 생겼을 텐데 이 이름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왕관 또는 뭐 날개 이런 걸 달아주려고 해요. 뭐 장식이라고 적어놔도 되긴 하겠다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알아보기 쉬운 걸로 적어주세요. 뭐 날개 다실 분은 날개, 왕관 다실 분은 뭐 왕관, 뭐 장식으로 적으실 분은 장식.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브러쉬 색깔을 바꿔볼까요? 다시 전경색을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색을 고릅니다. 노란색 왕관을 씌울 거라서 노란 색깔로 골랐어요.
왕관은 가장자리가 흐린 것도 좋겠지만 진한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러쉬는 여기서 가장자리가 또렷한 브러쉬, 하드라운드 브러쉬로 할게요. 오페시티는 100%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고 브러쉬 크기를 보니까 왕관 사이즈에는 조금 큰 것 같아서 브러쉬 사이즈는 조금 낮춰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왕관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간단하게 디자인해서 꾸며볼 수가 있죠. 만약에 저는 여기다 한술 더 떠서 날개도 그리고 싶어요. 또는 여기다 꽃을 달고 싶어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레이어는 하나 더 만들게요. 그러고 여기다가는 뭐 날개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색깔을 그럼 날개에 맞는 색깔 좀 연한 파랑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죠. 브러쉬 크기는 저번에 알려드렸지만 오른쪽 대괄호는 브러쉬를 크게, 왼쪽 대괄호는 브러쉬를 작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바에서 매번 맞추려면 불편하니까 저는 이렇게 브러쉬 크기를 키보드로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봤는데 만약에 내가 왕관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장식을 여기 보시면 눈 모양 있죠? 눈 모양을 눌러보세요. 가려지는 거예요. 다시 누르면 나타나요. 만약에 날개를 그렸는데 이 날개도 잠깐 없애보고 싶어. 그러면은 이쪽에 눈 모양을 누르면 사라져요. 다시 누르면 나타나요. 역시 볼터치를 그렸는데 볼터치를 없애보고 싶어. 그러면 눈 모양을 누르면 볼터치가 사라질 테고 다시 누르면 나타나요. 자, 이번에도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 볼게요. 여기는 그냥 단풍이라고 이름 줘볼게요. 웬 갑자기 생뚱맞게 단풍, 그죠? 자, 브러쉬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브러쉬가 여기 있는 이 동그란 브러쉬, 가장자리가 부드러운 브러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밑으로도 브러쉬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보시면 이런 단풍 모양의 브러쉬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나중에 조금 더 흥미 있으면 다른 브러쉬들도 한번 건드려 보세요. 지금은 단풍, 요걸로 고를게요. 단풍 색깔은 어때요? 보통 무슨 색깔이 단풍 색깔이에요?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 그러면 전경색은 빨간색, 배경색은 노란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전경색은 빨간색, 배경색은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고 브러쉬를 끌어보실래요? 너무 많이 끌었나? 약간만 할게요. 색깔이 섞여서 나오는 거 보이세요? 단풍이 너무 많다, 너무 예를 들어서 진하다 라고 생각된다면 이 오페시티를 낮추시면 연하게 단풍 디자인을 낮춰주거나 높여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단풍이 나왔죠?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브러쉬를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서 요거 단풍 모양을 하나 고른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디자인들이 다 브러쉬들이고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옆에 보시면 톱니바퀴 있죠? 여기서도 브러쉬가 되게 많아요. 잠깐 닫아보세요. 어디서 브러쉬를 얻을 거죠? 여기 브러쉬 여기 누르고 아까 요 상태였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휠을 내려주시면 여기 단풍이 있어요. 저는 이상해요. 제 거는. 그죠? 그래서 저는 단풍을 빼볼게요. 어떻게 빼요? 눈 모양을 가리면 잠깐 뺄 수가 있고 아예 필요 없으면 여기 보시면 쓰레기통 있죠?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시거나 딜리트를 누르시면 그 그려놨던 디자인을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날개 다 했던 것도 이렇게만 삭제. 그렇죠? 날개 삭제. 이쁘게 된 것 같으면은 저장 한 번만 해볼까요? 파일에서 세이브 또는 세이브 에즈를 눌러줍니다. 파일에 세이브 또는 세이브 에즈인데요. 처음 저장하실 때는 세이브겠지만 불러다가 작업을 하실 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세이브 에즈예요. 혹시 헷갈리신다 하시면 그냥 세이브 에즈로 일단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디다 저장할지 저장 위치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어차피 나중에 폴더를 만들기는 할 거라 만약에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드신다면 바탕화면에 새 폴더 해서 그냥 뭐 연습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저장해 보면 되겠네요. 자, 요 연습이라는 폴더를 제가 만들었고 이 안에 따닥 들어가서 파일 이름을 줄 거예요. 여기다가는 지금 강아지니까 그냥 강아지라고 적을게요. 강아지. 자, 포맷은 PSD로 나와요. 이게 이제 포토샵 파일이에요. 그대로 저장 한 번만 할게요. 뭐라고 뜨는 창은 그냥 OK 눌러주세요. 자, PSD는요, 포토샵 전용 파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를 수정할 때, 이 강아지가 날개를 빼고 싶다든지 뭔가 이제 수정을 하실 땐 PSD에서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PSD로 저장한다고 그림 파일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저장을 한 번 더 거칠게요. 파일에 Save As. 그래서 요 포맷만 JPG로 바꿔서 다시 저장을 해주세요. 뭐라고 뜨는 창은요, JPG 옵션인데 퀄리티를 몇으로 줄 거냐 이런 거예요. 퀄리티에 따라 용량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주느냐 요게 이제 필요할 텐데 보통 8에서 12 사이면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OK 할게요. 자, 이렇게 PSD 한번 JPG 한번 저장해 보세요. 창을 닫겠습니다. 뭐 요거는 뭐 저장 안 할 거니까 노 할게요. 자, 바탕화면에 연습이라고 좀 전에 만들었는데 혹시 폴더 보이시나요? 어디 보자. 연습. 자, 연습이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까요? 그러면 좀 전에 저장했던 강아지랑 강아지 이렇게 두 개가 보일 건데요. 이렇게 강아지 사진으로 보이는 게 JPG 파일. 그리고 그 옆에 PSD는 어떻게 보여요? 포토샵 전용 파일은 그냥 PSD 이렇게만 보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강아지 사진을 만약에 작업하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PSD로만 저장해 놓으면 어떤 사진인지를 모르겠죠. 또 하나, 요거는 웹상에 올릴 수가 없어요. 이미지가 아니에요. 얘는 포토샵 전용 파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할 때 들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웹에 올리는 거는 요 JPG로 저장한 파일을 웹에 이제 올려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인스타에다가 내가 홍보물을 올리고 싶다든지 이러실 때는
JPG로 한 번 더 저장해서 그걸로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토샵에서 이 두 가지 파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창을 닫으시고 포토샵을 다시 불러볼게요. 파일에 이번엔 부를 거니까 오픈. 요 강아지라고 돼 있는 우리 아까 바탕화면에 연습 폴더 저장했었죠? 바탕화면에 연습이라는 폴더에 있는 강아지라고 돼 있는 거를 선택해서 JPG 파일을 열어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사진이 열려지긴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볼까요? 레이어스 패널에는 백그라운드밖에 없고 다른 레이어들이 없어요. 즉 수정을 못해요. JPG 파일은 우리 사진 파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미 하나의 사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아예 못한다는 아니더라도 티가 나요. 그죠? 자, 얘를 잠깐 닫을게요. X. 다시 여기서 파일에 오픈. 이번에는 PSD 파일을 불러볼게요. PSD를 따다. 자, 똑같이 이 부분은 강아지가 떠요.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레이어들이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는 장식을 뺀 채 저장하겠다. 예, 그런 것도 가능하고 추가해서 더 내가 꾸며서 만들겠다. 편집이 가능한 거예요. 자, JPG랑 PSD 이해되셨죠? 자, 저희가 들어갈 거는 그라디언트를 이번엔 볼 거예요. 그라디언트라는 거는 색깔이 연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는 어떤 색깔에서 어떤 색깔로 이제 바뀌는 그런 부분들. 이게 이제 그라디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요거 할 거예요. 자, 배경을 단색이 아닌 여러 색상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레디언트 효과라는 걸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 포토샵에서 파일에 오픈 또는 이 배경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따닥. 예제는 저희 바탕화면에 실전 포토샵으로 갈게요. 실전 포토샵 안에서 아마 PSD 파일 하나 있을 거예요. 그라디언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얘를 열어주세요. 따닥. 자, 이 그림에는 지금 파리 열쇠고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백그라운드는 배경이고 그 위쪽에 파리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 지금 파리즈의 눈을 잠깐 가려볼게요. 이렇게 배경이 보일 거고 백그라운드를 가려보면은 이렇게 파리즈라고 해서 배경이 없는 그림이 올려져 있는 걸 보일 거예요. 가려보면은 이렇게 파리즈가 보일 텐데 이 위쪽에 파리즈라는 그림에는 이 배경이 없는 그냥 열쇠고리만 있는 그림인 거예요. 다시 백그라운드를 가린 걸 다시 눈을 켜보면 이렇게 흰색 배경에 이렇게 열쇠고리가 올려져 있는 그런 모양으로 보일 거예요. 자, 이 백그라운드를 선택해 놓고 작업을 할 건데요. 전경색과 배경색을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세요. 전경색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색깔 중에 하나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 배경색도 내가 좋아하는 색깔 중에 하나로 선택해 주세요. 그런 이후에 그라디언트 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 12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사각형에 까만색에서 흰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그런 상자가 보일 거예요. 요게 이제 그라디언트 툴이에요.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옵션 바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옵션 바에서 이 부분은 시작색과 끝색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라디언트라는 건 어떤 색깔에서 어떤 색깔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부드럽게 나타나는 건데 왼쪽에 있는 색깔이 시작색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색깔이 끝색이에요. 제가 아까 전경색을 빨간색 계열, 배경색을 노란색 계열로 골랐죠? 그래서 시작색이 빨간색, 끝색이 지금 현재 노란색으로 보이네요.
자, 그 옆에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그라디언트의 모양들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있는 선형 그라디언트를 골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페시티는 100%로 되어 있는지만 좀 확인해 주시고 리버스는 체크가 되어 있지 않게 일단 확인만 좀 해주세요. 자, 이제 그라디언트를 한번 칠해 볼 건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한번 끌어 볼까요? 마우스를 그라디언트 툴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왼쪽에서부터 마우스를 누르시면서 오른쪽의 끝에까지 한번 채워 볼게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 부분에는 내가 전경색에 선택했던 색깔, 이 부분에는 배경색으로 선택했던 색깔이 나오죠. 그라디언트는 마우스를 시작하는 위치부터 끝나는 위치까지가 그라디언트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 끌 필요는 없고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끌든 얼마만큼 끄는지에 따라서 그라디언트가 다르게 보일 거예요. 한번 끌어서 채워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먼저 또 받을게요.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있는 그라디언트를 눌러주실래요? 얘는 이제 원형 그라디언트. 자, 요거는 가운데서부터 끝으로 끌어볼게요. 그럼 가운데 부분이 시작색, 그 다음에 마우스를 끌어서 끝난 부분이 끝색으로 이렇게 채워져요. 만약에 시작색과 끝색을 바꿔서 설정하고 싶으실 때는 리버스를 눌러주시면 얘랑 얘 시작색 끝색이 바뀝니다. 그렇게 끌면은 반대로 이제 시작색이 노란색, 끝색이 분홍색 계열로 이렇게 채워지겠죠. 자, 요거는 앵글형 그라디언트라고 하는데요. 마치 원뿔형처럼 이렇게 나와요. 제가 마우스를 중간에서 이렇게 끌어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뿔이 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채워져서 나와요. 자, 이번엔 네 번째. 자, 요거는 리플렉티드 그라디언트라고 하는데 가운데서부터 끌어보면은 양쪽으로 퍼집니다. 마우스를 누르면서 끌어진 방향으로도 전경색과 배경색이 나오지만 반대 방향으로도 똑같이 전경색과 배경색이 채워져서 보이죠? 이런 게 리플렉티드 그라디언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있는 요거는 다이아몬드형 그라디언트예요. 끌어보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그라디언트가 나오게 돼요. 많이 쓰여요. 그죠? 그라디언트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 있는 세모를 누르니까 나오는 게 이런 메뉴들이 뜰 건데요. 얘는 뭐냐면 전경색과 배경색. 얘는 전경색과 트랜스퍼런트.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 거. 요 옆에는 그냥 까만색, 흰색. 여기는 이제 항상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라디언트에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이고요. 요 옆에 색깔 있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볼래요? 그러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이렇게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색깔을 조금 더 추가하고 싶다면 또는 색깔을 바꾸고 싶다면 이 밑에 있는 컬러 피커를 클릭하시고 컬러를 바꾸시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중간에 색깔을 넣고 싶으실 때는 중간 부분에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나올 거예요. 이때 클릭하시면 컬러 피커가 생기고 따닥 해서 색깔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색깔을 넣을 때 이렇게 손가락 표시 나올 때 클릭하고 따닥 하고 색깔을 넣으면은 쉽게 색깔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넣었다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끌어다가 버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색깔을 여기다가도 같이 쓰고 싶다. 우리 포토샵에서는 복사가 Alt예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복사해서 여기다 놓고 싶으면은 이 컬러 피커의 요 세모 부분 있죠. 세모 부분을 Alt를 누르면서 끌고 가면은 이렇게 색상을 복사해서 옆에다 똑같이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양 옆에는 마름모 모양이 보일 텐데요. 선택되어 있는 컬러 피커의 마름모 모양은 색깔이 퍼지는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색깔이 퍼지게 할 것인지
이 마름모를 조절해서 맞추실 수가 있고, 만약에 마음에 들게 됐다면 오케이. 제가 선형 그라디언트를 골라놓고 한번 끌어볼게요. 내가 설정했던 색깔로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라디언트를 한번 맘대로 꾸며서 한번 넣어보세요. 자, 배경을 흐릿하게 해서 상품 강조하기. 이번에는 내가 상품에만 시선을 집중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상품 이외의 영역을 흐릿하게 해주면 됩니다. 특히 부피가 작은 상품을 부각시킬 때 배경을 흐릿하게 하는 게 좋겠죠? 얼마 전에 그 쌍화탕 보여주셨던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보니까 약재기 포만 하나만 또렷하게 보이고 나머지 배경이 흐리게 보였잖아요. 그런 효과를 간단하게 내실 때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파일에 오픈, 새 창 열게요. 새로 우리가 파일을 불러올게요. 따닥. 파일의 오픈도 괜찮고 지금 화면이 이렇게 다 꺼져 있다면 배경을 더블 클릭해도 돼요. 자, 예제는 어떤 걸 가져올 거냐면 T라고 적혀 있는 예제를 열어와 주세요. 자, 아까 요 그라디언트 툴 바로 밑에 보시면은 요렇게 손가락 표시로 아마 되어 있는 툴이 보일 거예요. 아마 왜냐면 저번에 스머지에서 멈췄었을 거니까요. 자, 요 브러쉬는다. 그라디언트 밑에, 즉 번호로 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번째에 블러 툴이라고 보이시죠? 블러를 선택을 해주시고 브러쉬를 크기를 조절하신 다음에 스트렝스라는 게 뭐냐면 강도예요. 그래서 세기를 내가 어느 정도 하느냐인데 스트렝스가 100%로 세게 돼 있으면 금방 적용이 되는 대신에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스트렝스가 낮으면은 좀 자연스러운 대신에 좀 오랫동안 해야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렝스는 100%로 놓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끌어서 배경을 한번 흐리게 뭉개보세요. 자, 아까 원본하고 생각해보면 어때요? 아까 원본에서는 이 배경 부분에 발 질감하고 이쪽에 있는 차 때문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잘 안 보였어요. 아까 원본하고 비교해보면 아까 원본은 이렇게, 그죠? 이 부분에 선이 다 이렇게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잘 안 보였다면 블러를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을 흐리게 해놓으니 딱 보이는 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딱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블러를 이용해서 주변을 흐리게 해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조금 더 강조가 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금 더 선명하게 하고 싶은 부분은 샤픈이라는 툴이 있어요. 샤픈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은 그 부분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문지르게 되면은 그것도 그림이 깨져 보이기 때문에 살짝 가장자리만 약간 문질러서 또렷하게 해주시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스머지 같은 경우는 잘 안 쓰는데 한번 설명드리면 문지르는 툴이었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문질러지지?
뭐가 건드려져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스머지는 물감처럼 문질리는 건데 별로 쓰진 않으므로 뭐 거의 여기선 블러 정도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예제 확인하셨으면 닫고, 이번에 볼 거는 모델만 컬러링해서 시선 모으기예요. 자, 야외에서 찍은 사진은 색감이 풍부해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죠. 그럴 때 우리가 주위의 배경을 흑백으로 바꿔주게 되면 상품만 컬러로 표현돼서 조금 더 또렷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보통 화장품 광고에서 되게 많이 하곤 하는데요. 이런 광고 혹시 기억하세요? 강렬한 빨간색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 주변 배경을 이렇게 흑백으로 처리하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돼서 보였던 그런 광고였죠. 보통 립스틱 광고 같이 색조 화장품 광고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효과입니다. 네, 그런 효과를 간단하게 한번 적용을 해볼 거예요. 예제는 스폰지라는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아까 블러셔픈 스머지 바로 밑에 있어요. 여기 닷지 툴은 밝기 조절하는 거였죠? 기억하시죠? 자, 닷지의 경우 익스포셔, 요게 이제 적용도, 강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강도를 조금 낮춰주신 다음에 얼굴이라든지 좀 밝게 할 부분을 문질러 보시면 밝기가 보정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둡게 나온 경우 좀 밝게 표시하고 싶을 때 이렇게 닷지를 이용해서 밝게 하고자 하는 부분을 문질러 주시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끔 보면은 의류 쇼핑몰 모델들 피부가 백옥 같죠?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물론 관리도 잘 하시겠지만 뽀샵의 기능이 굉장합니다. 자, 번은 뭐냐면요, 태우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왜 너무 밝게만 하면 그것도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어느 부분 좀 어둡게 해서 처리를 해주긴 해요. 그때 바로 번툴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자면 화장할 때 쉐딩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익스포저가 너무 높으면 어느 부분만 되게 이상하게 어두워져요. 그래서 요거는 익스포저는 적당하게 좀 낮게 해주시고 약간 어둡게 할 부분을 조절해 주시면 되죠. 뭐 요거는 그냥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닷지랑 번을 연습한 거라면 지금 예제에서는 스펀지 툴을 활용할 거예요. 자, 스펀지 툴에는 모두가 두 가지였어요. 세츄레이트랑 디세츄레이트가 있었는데 디세츄레이트는 채도 감소, 세츄레이트는 채도 증가였습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이 배경 부분이 컬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모델이 입은 옷 색깔이 그렇게 튀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의 컬러를 죽여서 상대적으로 이 옷 색깔이 조금 더 눈에 띄도록 하고자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모드를 디세츄레이트, 채도 감소로 두시고 플로우가 적용도예요. 지금 연습이니까 100%로 놓을게요. 플로우는. 그러고 이렇게 문질러 보시면은 브러쉬로 문질러지는 부분에 색감이 무채색으로 색깔이 없어질 거예요. 넓은 영역을 할 땐 브러쉬를 크게 하시고 모델과 가까운 부분을 할 때는 브러쉬 크기를 작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사실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선택 영역을 잡아놓고 하면 더 좋은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툴에 대해서만 보는 거라 그냥 모델 근처에선 좀 작게 브러쉬를 맞춰서 해주세요. 배경 부분은 브러쉬를 크게 해서 하시면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채도가 날아간 부분은 모두는 다시 세츄레이트로 이렇게 채도를 살려주시면 채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닷지번 스펀지를 보았고요. 스펀지 툴까지 해서 모드를 디세츄레이트로 문지르는 거 여기까지 본 거예요. F12번은 리벌트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을 거예요. 우리가 다 좋은데 이걸로 막 문지르려니까 힘들어요. 그죠? 네, 나중에 이제 보정 툴에서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잠깐 보여드리고 저희 쉬는 시간 갖고 그 뒤에 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채색할 때 뭐가 문제가 되던가요? 이 모델 부분에 자꾸 색깔이 이렇게 없어지게 된다는 거, 그게 좀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모델을 원래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원래 우리 선택 툴들을 배우긴 했지만 따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모델이 주변의 배경이 좀 복잡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펜툴 같은 거로 선택을 따서 선택을 하시는 거고, 지금은 그냥 퀵 셀렉션 정도로만 선택을 해볼게요. 자, 퀵 셀렉션은 저번에 배운 거죠? 빠른 선택 툴.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퀵 셀렉션 있었어요. 요걸로 모델 얼굴서부터 적당하게 그냥 끌어서 대략적인 범위만 잡아보실래요? 지금은 너무 정확하게 잡으려 하지 마세요. 원래 정확하게 안 잡히는 툴이에요. 이거는 그냥 지금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잡아봅니다. 선택 빼기는 옵션에서 마이너스가 선택 능력 빼기예요. 너무 많이 잡힌 부분은 빼버리면 돼요. 이렇게. 근데 얘는 어차피 정확하게 잡는 툴은 아니라 만약 정확하게 잡으려고 하면 스트레스 쌓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만 잡으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치마 부분이 이게 꽃무늬다 보니까 막 색깔이 이렇게 색깔에 따라 이렇게 울룩불룩 선택이 잘 안 됐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폴리거널 라쏘 있죠. 폴리거널 라쏘는 다각형 라쏘 툴이었고요. 요걸로 선택 영역 더하기를 눌러요. 그러고 영역을 이렇게 추가로 더 잡을 부분을 잡아주시면 좀 더 그래도 깔끔하게 영역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펜툴을 쓰지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펜툴은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배울 거긴 해요. 근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포토샵 우리가 기본 기능을 배우니까 기본 기능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펜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은 뭐 포토샵이나 이런 작업할 때는 펜툴을 좀 덜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쓰면 물론 더 좋은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펜툴을 쓰지 않고 그냥 제가 간단하게 딸 때 활용하는 퀵 셀렉션과 주변에 조금 정리를 해줄 수 있는 폴리거널 라쏘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 모델 부분만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세심하게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지금은 우리 어차피 연습 중인 거지 지금 이걸 따가지고 진짜 작품을 만들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거마저 어려우신 분은 그냥 원형 선택 툴로 원으로 선택해 놓으셔도 돼요. 자, 얼추 선택이 되셨다면요. 선택되셨어요? 우리 예전에 시계 예제에서 했는데 시계 배경을 선택을 해놓고 실제 필요한 게 시계였잖아요. 그래서 선택 영역을 반전했던 거 기억하세요? 만약에 기억 안 나시면 셀렉트 인버스를 눌러주시면 돼요.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I입니다. 그러면 선택 영역이 반전이 돼서 아까 전에 선택했던 모델을 제외한 배경 부분만 선택이 됐을 거예요. Shift I. 기억 안 나시면은 셀렉트의 인버스 누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모델 부분을 아까 선택했잖아요. 그 모델 부분 선택이 제외된 나머지 배경 부분이 선택이 된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뭐 사실 스펀지로 막 문질러도 이제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선택을 해놓고 문지르면 그 선택된 부분만 효과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배울 거지만 한번 해보죠. 이미지에 보시면 어브저스트먼트라는 게 보정 레이어들이에요. 보정 툴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아마 조만간 들어갈 건데 그 중에 디세츄레이트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얘가 채도 감소예요. 선택 해제는 컨트롤 D였어요. 완성. 자, 일단 글자 툴부터 한번 볼까요? 아까 요거 혹시 파일 그대로 있어요? 뭐 없으면 뭐 그냥 새 창에다 그냥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타입 툴은요, T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6번째. 여기 보시면 호리젠탈 타입 툴이라고 돼 있죠? 자, 요거를 눌러주시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옵션 바가 바뀌어 있을 건데요. 티웨이 하늘, 저는 이렇게 적혀 있죠. 요게 바로 여기가 바로 글자체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자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기본값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저처럼 이렇게 한글로 뜨지 않고 영어로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에디트에 프리퍼런스에 타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Show Font Name in English를 체크를 풀어주시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한글로 글씨가 보여요. 영어 폰트는 이 밑에 요 바를 기준해서 밑에 있는 건 영어 폰트고요. 위쪽에 있는 건 한글 폰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 보시면 글자 견본 보이죠? 마음에 드는 글씨를 하나 골라주시고 그 다음 요 TT 여기 적혀있는 얘가 바로 글씨 크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48pt 정도로 되어 있는데 뭐 사실 어느 정도가 어느 pt 정도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둘게요. 현재는.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스트롱은 글씨 속성인데요. 난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스트롱으로 그대로 놓을게요. 자,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거는 글자 정렬 방식인데요. 우리가 글씨를 적을 때 왼쪽 정렬이 아니면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은 왼쪽 정렬을 눌러주세요. 자, 그 옆에는 글씨 색깔이에요. 지금 저는 배경이 좀 어두운 무채색이라서 색깔은 그냥 빨간색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내가 여기서 클릭하면은 아까 컬러 피커가 뜨고요. 원하시는 색깔을 여기서 골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부러 색깔을 제가 녹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원하시는 색깔을 클릭해서 정하시면 여기 색깔 바뀐 거 보이죠? 이대로 OK를 누르면 색깔이 바뀌었어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잡는 게 글꼴에선 여기 옵션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글씨 자간이라든지 행간 같은 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간단하게는 우리가 글씨를 쓸 때 뭘 생각할 거냐면 글씨체, 그 다음 글씨 크기, 그 다음 글씨 색깔, 정렬 방식 요 정도 4개만 선택을 먼저 해놓고 작업할 거라서 일단 대략 맞추셨죠? 원하시는 글씨체. 뭐 글씨 크기는 잘 모르니까 뭐 지금 뭐 48이나 뭐 60 정도로 일단 맞춰볼까요? 60 정도? 그 다음 글씨는 정렬을 왼쪽 정렬. 그 다음에 글씨 색깔. 지금 여기서 눈에 띌 만한 색깔로 설정하세요. 그 다음 글씨를 적을 부분에 지금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보시면요. 이렇게 점선으로 사각형 모양의 I자 모양 이런 표시로 나타나죠.
아니라고요? 방향 표시가 나타나. 내가 만약 여기다 글씨를 적겠다. 그럼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커서가 깜빡깜빡 보이실 겁니다. 그죠? 자,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뭐라고 적을까요? 적으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한일 컴퓨터 저는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글씨가 적혀지는 걸 볼 수 있죠? 저처럼 똑같이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본인이 어떤 애칭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적어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마땅히 생각나는 글씨가 없어서 적었어요. 안 나오지? 생각 안 나면 저처럼 그냥 한일 컴퓨터 적게요. 조금 있다가 일단 글씨 적어보세요. 안 나오는데? 왜요? 여기를 엉뚱한 또 클릭이 돼? 데다 클릭하시면 안 돼요. 그림 쪽에 클릭하셔야 돼요. 화살 보이죠? 적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이렇게 선도 보일 거고 아마 맨 끝에 이렇게 커서도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짝 질문, 제가 사실 노렸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글씨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드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좀 잘 봐주세요. 보통 글씨 쪽이 아닌 다른 곳에 마우스가 가 있으면 마우스의 모양이 이렇게 화살표의 네 방향 화살표 모양으로 떠요. 근데 글씨 안쪽으로 가면은 화살표의 모양은 I자 모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글씨 바깥쪽에서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나올 때 끌고 가세요.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글씨는 이렇게 해서 내가 움직이거나 크기 조절을 할 수가, 크기 조절도 해봐야지. 크기 조절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한일이라는 글씨를 I자 모양이 나올 때 누르면서 끌어보시면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크기를 주시면 글씨를 크게 또는 작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어느 부분을 만약 지정을 하고 색깔을 바꾸거나 하려면 블록 지정하시고 여기가 색깔이었죠? 선택해서 원하시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그 부분만 색깔을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만약에 예쁘게 꾸몄다면은 옆에 체크, 요 체크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단축키는 컨트롤 엔터예요.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타입 툴의 편집 상태가 빠져나와집니다. 근데 이 글씨를 적긴 적었는데 이제 이 전체적인 글씨의 글씨체를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는 편집이 지금 완료된 상태에서 이 타입 툴의 옵션 바에서 글씨체를 고르시면 해당 글씨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일이 이렇게 찍기가 사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다 커서를 한번 찍어주시고 방향키를 툭툭툭 눌러보시면 글씨체를 이렇게 바꿔보면서 이 글씨체 괜찮은 것 같아 하면 멈추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글씨 크기였잖아요. 아까는 블록 지정을 하고 글씨를 크기 조절해 봤더니 그 부분만 크기가 조절이 됐다면 지금은 편집 상태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글씨 크기를 조절하면 전체적으로 글씨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포인트에 대해 몇 포인트가 얼마나 크기다 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요 글씨 크기를 조절하실 때는 우리 옛날에 컨트롤 T 기억하세요? 컨트롤 T 눌러서 가장자리서 쉬프트를 누르면서 크기 조절을 하시면 아마 눈대중으로 이제 보면서 맞출 수가 있어서 보다 편하게 크기를 맞출 수 있으세요. 자, 여기는 물음표가 뜬 이유는 우리가 글씨를 일부분만 아까 색깔을 바꿨었잖아요. 그래서 물음표가 떴는데 만약에 내가 이 글씨를 모두 빨간색으로 바꾸겠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물음표 있는 요 글씨체를 선택을 해서 글씨 색깔을 선택해서 빨간 색깔을 주고 OK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그 글씨 레이어가 빨간 색깔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이 밑에다가 내가 여기 뭐 한일컴퓨터학원 홍보라면은 뭐 상담 전화를 적거나 아니면 뭐 주소를 적거나 다른 글씨를 또 적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타입 툴 상태로 이 밑에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네모난 상자에 I자 모양 이런 게 보일 거예요. 내가 글씨 적을 부분을 클릭하시고 글씨체랑 글씨 크기를 대략적으로 맞춘 다음에 적으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냥 제가 02457 8857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그러고 적용은 컨트롤 엔터. 근데 글씨 색깔이 똑같으니까 별로 안 이뻐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 글씨 색깔은 예를 들어 흰색 이렇게 주면 얘랑 그 레이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만 색깔이 따로 들어가고 흰색이 눈에 안 띄어서 노란색으로 바꿔봤어요. 크기가 너무 크다면 얘를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서 내가 놓고 싶은 데다 이렇게 배치해서 놓으시면 끝. 근데 이렇게 넣어보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아까 전처럼 눈을 가려보거나 필요 없다면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면 끝. 자, 아까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간단하게 그냥 얹기만 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T자는 뭐냐면 모양을 좀 생동감 있게 이렇게 굴리거나 아크어퍼로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글씨를 너무 똑바르게만 적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럴 때 글씨를 변형해 줄 수 있는 툴이에요. 플래그 같이 이렇게 기울여서 이런 식으로 물결이 치는 것처럼도 해줄 수가 있고요. 근데 뭐 매번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가끔 효과 줄 때 이용하는 툴이라 그 정도로 얘기하고 그 옆에 있는 이 부분 설명할게요. 얘는 뭐냐면 얘는 아까 전에 여기 글씨체 그 다음 요게 이제 글씨 크기 그리고 이쪽에 있는 얘가 행간인데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글씨를 이런 식으로 더 적었다고 쳐요. 그럼 얘는 행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글자랑 글자 여기 줄과 줄 사이 간격을 행간이라고 하는데 제가 요 글자를 아까 58.77pt 정도를 줬다면 한 72pt나 100pt나 이런 식으로 줘보면요. 이 행간의 간격이 더 떨어지거나 붙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요게 행간이라고 해요. 기본값은 오토예요. 그리고 요 VA라는 건 뭐냐면 자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자간을 기본값은 0인데 내가 글씨를 좀 뚝뚝 떨어뜨려서 적고 싶어요. 그럼 이 자간을 제가 지금 50 정도 줘볼게요. 좀 더 줘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끌어서 줘도 돼요. 자간이라는 건 글씨 간의 간격을 뚝뚝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값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글씨가 오히려 붙어서 나와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내용을 요 안에 칸에 다 채워서 적어야 되는데 한 글자 때문에 얘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일 때 그때 좀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런 자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조절해 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글자를 다 안에 넣을 수가 있겠죠. 역시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기초 설명할 때는 사실 설명할까 말까 고민 좀 했던 그런 툴이긴 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세로 스케일. 만약에 제가 한일의 한자만 이렇게 선택을 해봤어요. 세로 스케일을 늘려보면은 글씨가 길어지는 거 보이세요? 반대로 줄이면 작아져요. 기본값은 100이에요. 얘는 가로 스케일, 장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옆으로 넓은 글자를 적거나 아니면 좁은 글자를 만들 때 활용을 합니다. 역시 기본값은 100이에요. 요 AA는 뭐냐면은 요거는 글자를 위로 올리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글자를 위로 올리거나 내릴 때 활용을 하는데요.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므로 그냥 이런 기능 하는 것도 있구나 정도로만 기억해 보세요. 기본값은 0입니다. 컬러는 여기서 색깔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얘가 진하게. 근데 얘가 진하게를 한다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더 진하게는 안 돼요? 네, 안 돼요. 여기서 진하게는 어떤 거냐면 그냥 이 글씨에서 약간 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글씨를 진하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폰트 자체에 조금 두껍게 폰트가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가 번져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사실 진하게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사실 진하게를 하는 것보다는 폰트 자체에 굵은 폰트들이 많아요. 굵고 이쁜 폰트를 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자, 얘는 기울임. 기울여지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저 TT 때문에 제가 영문자를 좀 적어 볼게요. 자, 그냥 한일이라고 적었는데요. 이 부분에 TT는 뭐냐면 대소문자를 똑같이 대문자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거는 잘못해서 눌렸을 때 오히려 당황합니다. 그래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 그냥 지금은 설명만 할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소문자를 작은 대문자로 적어주는 거예요. 요런 기능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제곱미터 이렇게 적을 때 이 이자가 위첨자로 조그만하게 붙어야 되잖아요. 그때 적는 게 여기 있는 첨자 문자. 위첨자, 아래첨자. 첨자라는 거 원래 글자의 4분의 1만한 글자를 첨자 문자라고 해요. 그런 거 표시하는 게 위첨자, 아래첨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부분에 밑줄을 그을 때는 이 밑줄. 얘는 취소선. 가운데 선 긋는 걸 취소선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건 제가 그냥 넘어가기 아쉬워서 설명한 부분이니 기억이 잘 안 나시면은 넘어가셔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또 봐요. 자, 저도 글씨를 좀 지울게요. 아까 적은 것들은. 욕심껏은 레이어 스타일까지 설명하고 싶긴 했었는데 설명할 시간이 조금 적어서 제가 일단은 레이어 스타일을 한 번만 쭉 훑어드리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일 컴퓨터학원 글씨를 제가 적었는데 이 글씨가 그럭저럭 보이긴 보여요. 그렇지만 잘 보이나요? 어떤 분은 진짜 안 보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나마 저는 채도를 낮춰놨기 때문에 좀 보이긴 하죠? 그 정도인데 얘를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선 그림자를 넣는다든지 테두리를 넣는다든지 하면 글씨가 훨씬 더 또렷하게 잘 보이게 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레이어 스타일을 조금 설명을 해야 돼서 오늘 살짝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한일 컴퓨터 학원이란 글씨 보이시죠? 이 글씨 밑에 보시면은 여기 밑에 하나 두 번째 부분에 FX라고 적혀 있는 거 혹시 보이세요? 얘가 레이어 스타일이에요. 이 부분을 눌러서 일단은 첫 번째 바벨 앤 엠보스부터 한번 볼까요? 그럼 약간 튀어나온 글자가 되는 게 바벨 앤 엠보스라고 해요. 체크가 되어 있으면 효과가 진행이 돼서 보이는 거고 옆에 체크를 풀면 효과가 안 보여요. 저는 이 글씨에 테두리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스트로크를 눌러볼까요? 가급적이면 옆에 체크를 누르지 마시고 글자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테두리가 생겼습니다. 스트로크는 테두리가 생기는데 사이즈가 테두리의 두께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컬러가 테두리 색깔인데 원래 기본 색깔은 까만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색깔을 제가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어때요? 아까 그냥 빨강만 있을 때보다 글씨가 훨씬 더 잘 보이죠? 그래서 저는 글씨를 좀 강조시킬 때는 글씨에다 이렇게 테두리를 넣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실 저는 여기다 하나 효과를 더 넣었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 드롭 섀도우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드롭 섀도우는 그림자 효과를 말해요. 얘를 딱 넣으면은
밑에 살짝 그림자가 생깁니다. 물론 디스턴스나 이런 값을 조절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자를 방향도 설정할 수 있고 거리 그리고 퍼지는 정도도 맞춰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살짝 그림자가 이렇게 보여지면은 이 테두리가 조금 더 진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글씨를 쓰고 나서 이 글씨를 이런 식으로 다른 데다가 두더라도 되게 또렷하게 글씨가 튀어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혹시 제가 이거 옮긴 거 어떻게 옮겼나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아마 제가 첫 시간 때 얘기했죠. 기본은 이동 툴로 가시라고. 자, 이동 툴로 끌고 가면 이렇게 글씨를 어차피 레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데다 옮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면 크기 조절도 가능해요. 오늘은 레이어 스타일의 일부분만 잠깐만 맛배기로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여기 있는 예제를 직접 하면서 레이어 스타일의 기능들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 지금 나중에 들어간 거 레이어 스타일도 어디로 들어가는 거? 레이어 스타일은 들어가는 방법이 다양해요. 근데 일단 아까 설명드린 거는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아래 부분에 FX 있죠. 여기 FX 여길 눌러서 선택을 했어요. 스트로크가 테두리였고 드롭 섀도우는 그림자입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제가 제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두 개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다고 보시면 돼요.